이직을 고민하는 보험 설계사님들이 회사를 고를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검토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요소들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당과 관련한 부분은 설계사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보거나 관리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기대와 전혀 다른 수당 체계에 실망하거나 다시 이직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약속들,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설계사에게 유리한 수당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GA에 대한 모든 정보 1타지점장 성종호입니다. 우리가 이직 과정에서 만나는 지사장이나 본부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와 수수료 관련한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일한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수당이 높다고 해서 이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관리자가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수당 지급 방식이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일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뺏기게 되고 결국 높은 수당은커녕 제대로 일도 못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직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에서도 수당 제도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설계사님들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GA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크게 2가지 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영조직과 지사형 조직입니다. 직영조직은 본사가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이 경우는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다소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수당을 원하는 경력 설계사님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직영 GA에서도 지사형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며 수당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사형 조직은 GA 본사와 계약을 맺은 지사나 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조직의 모든 운영과 수당 결정권을 지사장이나 본부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GA업계 대부분이 이 지사형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에서는 GA 본사와 지사 계약을 맺은 각 지사나 본부가 자체적인 수당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GA 소속이라도 지사마다 수당 체계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지사 조직의 수당 제도를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 보니 나에게 맞는 수당 조건을 운영하는 조직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지사형 조직은 최상위 관리자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수당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당 지급 구조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위험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A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사형 조직, 즉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사님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본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GA는 원수사와 달리 보험 판매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입니다. 이 수수료가 회사 운영 자금의 핵심이 되는 구조인데요. GA 본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GA 본사는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잘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원수사로부터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선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선지급 구조에서는 회사의 경영 중에 돌발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면 아무리 규모가 큰 조직이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GA업계는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대량 실효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영업력 악화나 유지율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 회사의 자본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그 여파는 설계사님이 받아야 할 수수료와 시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수당이 지속 가능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알아볼 때 단순히 누가 더 수당을 많이 주느냐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수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회사냐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사형 제2조직을 선택할 때 수당을 높게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수당을 투명하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제2의 특성상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우리가 수수료 명세표의 세부 내역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2에 소속된 대부분의 지사조직이 수당제도를 기밀로 간주하여 쉽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는 실제 입사하여 경험해 보기 전에는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당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당제도가 문서로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면담 시 이 문서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 명세표에서 세부 지급 내역을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통합 항목으로만 제공되는 경우 수수료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채널, 즉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수당 규정이 공개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제도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수당의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당제도의 비교와 질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수료를 높게 준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수수료를 높게 주는 것은 맞지만 시상의 일부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관리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수당의 항목과 지급 방식을 먼저 이해한 후 관리자에게 수당을 항목별로 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전산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자료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사들이 수당을 많이 준다는 조직을 알아볼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자의 구두 약속과 수당의 개별 계약입니다. 수당을 관리자와 개별 협상으로 정하는 방식은 공식적인 수당 규정이 아닌 지사 대표의 재량과 구두 약속에 따라 수당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조직에 소속된 설계사들끼리도 수당률이 제각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당의 개별 협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구조에서는 소속 설계사마다 수당률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수수료 명세표의 세부 항목을 매번 꼼꼼히 검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보험사의 숫자만 수십 개이고 그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상품별 수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미납, 실효, 부활, 환수된 건까지 반영해서 검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최상위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여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지급 체계가 명확하고 단순하며 투명하게 문서화된 규정에 의해 수당이 관리되는 조직이라면 이런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약속 불이행은 우리가 GA에서 이직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리스크 중 하나이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또다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뽑아만 놓고 보자 라는 관리자의 무책임한 행동의 대가를 결국 선량한 설계사들이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관리자의 구두 약속과 약속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이 이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직 경험이 부족한 설계사님들은 관리자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관리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이미 그 회사에 입사한 후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다시 이직을 감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큰 부담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문서 없이 수당을 약속하거나 나만 특별 대우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일단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문서화된 자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관리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거나 구두 약속만 남발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뭐든지 다 맞춰드릴게요 라는 관리자의 말에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말보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문서를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당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최상위 관리자와 면담을 할 때 설계사님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한 높은 수당을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높은 수당 조건을 받아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셨다간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당에 여러 가지 달성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실적 이상을 맞춰야 하거나 특정 회차의 유지율을 일정 기준 이상 맞춰야 한다는 등과 같은 조건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실적 조건과 근무 기간에 대한 약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이직의 경험이 있는 동료 설계사의 입장에서 이전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직 초기 새로운 조직과 생소한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높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당을 받기 위한 달성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실제로 받는 수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건 맞추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이럴 거면 내가 굳이 이 회사를 선택했어야 했나 하는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대부분 후보자에게 높은 수당을 제시한 관리자가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설계사님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관리자는 실적 달성 조건을 걸어 본인의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하려 합니다. 우리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소득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소득을 만들기 위한 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당을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당 제도가 문서화되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기준들이 충족됐을 때 신뢰의 기반을 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조직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설계사님은 비로소 이 조직에 정착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 계약의 실효와 해지에서 비롯되는 수당 환수입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설계사님들은 수당 지급률에는 관심이 많으신 반면 환수율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살펴보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GA마다 환수 규정이 다를 수 있고 원수사에서 적용하는 환수율과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GA마다 자체적인 환수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사의 행정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과 함께 본사 차원의 유지율 관리 정책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사가 실효나 해지가 된 계약에 대해 수당을 환수하여 그동안 투입되었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처럼 GA 본사도 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전산이나 인력 등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자체 환수율을 사용합니다. 한편 GA 본사가 유지율이 높으면 원수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율에서도 더 높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율 관리가 안 되는 설계사님에게 일종의 페널티 성격의 목적을 가지고 환수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당을 확인할 때 환수 규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회사가 설정한 환수율이나 유지율 기준에 따른 페널티가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특히 유지율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계약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응당월 보험료 미납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규정이 매우 엄격한 회사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원수사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직할 때 유리한 수당 제도를 선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이직은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와 소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당표의 숫자만 보고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따르는 약속, 말로만 약속하는 높은 수당만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셔서 높은 수당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수당 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 분위기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이직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